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1일차 청약이 진행된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봐야 될 부분이 제법 많습니다. 먼저 우리사주 실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에서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수는 모두 450만 주입니다. 8개의 증권사로 진행이 되지만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배정된 주식수가 거의 3분의 2에 달할 정도로 많은 수준입니다. 오늘 청약이 시작되면서 배정된 주식수를 확인해보면 원래 배정된 주식수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배정된 주식수는 450만 주인데 전체 배정 주식수가 460만 8,003주로 10만 8,003주가 증가한 것입니다. 늘어난 주식수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142만 1,053주에서 147만 5,054주로 5만 4,001주가 늘어났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142만 1,053주에서 147만 5,055주로 미래에셋증권보다 한 주 더 많은 5만 4,002주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배정 주식수는 늘어났지만 최대 청약 주식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배정된 주식수가 청약 1일차에 늘어날 수 있는 경우는 우리사주조합의 실권밖에 없습니다.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수는 360만 주이고 공모가 6만 원을 반영한 금액 기준 2,160억 원이 됩니다. 우리사주 배정 물량의 3%에 해당하는 10만 8,003주가 실권된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수는 많지만 직원수도 상당히 많은 편이어서 1인당 배정 규모가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려드렸습니다. 현대중공업 우리사주에 배정된 금액의 평균은 1,678만원에서 1,713만원 수준입니다. 현대중공업 1인당 평균 연봉이 6,188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는 금액입니다. 최근 청약이 진행된 ST바이오센서, 크래프톤, 롯데렌탈, 아주스틸, 일진 하이솔루스 등이 큰 규모의 우리사주 실권이 발생하였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청약들은 현대중공업에 비해 1인당 배정 금액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1인당 청약 금액이 가장 낮았던 아주스틸도 1인당 평균 2,500만 원의 청약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대중공업 우리사주의 미달 가능성은 매우 낮게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의 우리사주 청약률은 97%이고 3%는 실권이 발생한 것입니다. 1인당 청약 금액은 1,628만원에서 1,622만원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우리사주 실권이 발생하면 모든 증권사들이 처음 비율 그대로 실권 물량을 나눠서 배정하였습니다. 현재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밖에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이 늘어나 있지 않지만 만약 다른 증권사도 배정 주식수가 늘어난다면 그만큼 우리사주조합 실권 물량이 많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현대중공업 유통 물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예상 유통 가능 비율은 8.4%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예상 유통 가능 금액은 4,464억 원입니다. 하지만 상장일 매각할 수 없는 우리사주 물량이 줄어들고 공모주주인 일반 청약자의 물량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사주 실권을 반영하면 우리사주조합의 배정 물량은 줄고 일반 청약자의 배정된 주식수는 늘어나게 됩니다. 상장일 예상 유통 가능 비율은 8.5%가 되고 금액으로 환산 시 64.81억이 증가한 4,529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이 실권됨에 따라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은 조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대신 밸런스 스펙 상장일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예정된 대신 밸런스 제10호 스펙 상장일은 9월 15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청약 2일차인 오늘 청약 화면에서 보인 상장일은 9월 17일로 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청약 기간 중에 상장일이 변경이 된 것입니다. 어제는 영상으로 알려드렸지만 현대중공업의 상장일이 9월 16일에서 9월 17일로 변경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겹치지 않았던 두 종목의 상장일이 9월 17일 금요일 동시상장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동시상장은 매우 변수가 많습니다. 상장일 매수세가 조금이나마 분산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주가는 큰 변화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대신 밸런스 제10호 스펙의 상장일 변경으로 두 종목에게 모두 부담스러운 상장이 되었습니다. 상장일이 변경됨에 따라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상장 다음 주인 9월 20일부터 9월 22일까지 추석 연휴입니다. 9월 17일 상장일 매도를 하시면 일주일 뒤인 9월 24일 금요일 날 찾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중공업의 1일차 경쟁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일차 경쟁률 추이를 살펴보면 증권사별 차이가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삼성증권은 압도적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일차 경쟁률만 보면 메이저 증권사와 마이너 증권사의 경쟁률 차이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증권사별 1일차 경쟁률을 상세히 살펴보면 삼성증권의 경쟁률이 비례와 균등 모두 제일 높은 상황입니다. 삼성증권은 1일차에 균등 배정으로 한 주를 받을 수 있고 추첨 한 주가 된 상황입니다. 비례 경쟁률도 가장 높은 183.86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주식수가 가장 많은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균등 배정이 4주와 3주로 KB증권과 삼성증권보다는 높은 상황입니다. 비례 경쟁률은 모두가 우대 등급인 미래에셋증권보다 등급별 한도가 있는 한국투자증권이 조금 더 낮은 상황입니다. 하나금융투자, DB금융투자, 신영증권이 1일차이긴 하지만 균등 배정으로 10주 이상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증권사들은 비례 배정 경쟁률도 낮습니다. 참고로 DB금융투자는 앱이나 웹 화면에서 청약자 수와 균등 배정 주식수가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KB증권, 삼성증권, 대신증권, DB금융투자, 신영증권은 오늘 개설하셔도 내일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DB금융투자와 신영증권은 2일차 청약에서도 다른 증권사보다 경쟁률이 조금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 증권사의 경쟁률을 보실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와 신영증권의 보여지는 경쟁률은 종합경쟁률이 아닌 비례 경쟁률로 계산되어져 노출되고 있습니다. 다른 증권사들은 종합 경쟁률로 노출되고 있기에 비교를 위해서는 하나금융투자와 신영증권 경쟁률을 2분의 1로 나눠서 비교하셔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합니다. 현대중공업의 1일차 경쟁률을 올해 진행된 청약과 비교를 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원래 대형 청약은 규모가 큰 만큼 경쟁률이 낮습니다. 대형 IPO 1일차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1일차 청약에 참여한 계좌 수는 약 59만 계좌입니다. 현대중공업의 1일차 청약 계좌 수는 ST바이오센서보다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SK아이테크놀로지와 비교하면 상당히 저조해 보이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와 SK아이테크놀로지는 중복 청약이 허용되었습니다. 중복 청약이 허용되지 않았던 카카오뱅크와 비교하면 약 61% 정도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종합 경쟁률은 카카오뱅크와 ST바이오센서 중간 정도 되는 경쟁률입니다. 하지만 경쟁률은 청약 규모에 따른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에 참여한 청약 증거금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1일차에는 14조 원의 청약 증거금이 몰렸고 SK아이테크놀로지 때는 22조 원, ST바이오센서엔 약 3조 4,800억 원, 카카오뱅크에는 12조 원, 일진하이솔루스에는 2조 8,900억 원의 청약 증거금이 몰렸습니다. 현대중공업의 1일차에는 4조 8,200억 원의 청약 증거금이 몰려 ST바이오센서보다는 많은 청약 증거금이 몰렸지만 카카오뱅크에 비해 몰린 청약 증거금은 40%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청약 계좌 수나 청약 증거금으로 비교해 볼 때 현재 상황은 카카오뱅크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경쟁률은 2일차 11시부터입니다. 1일차에는 경쟁률이 높아 보이지 않지만 2일차가 되면서 본격적인 청약이 시작이 됩니다. 내일 10시부터 11시 사이의 경쟁률이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느냐에 따라 최종 경쟁률 흐름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우리사주 실권주 발생은 많은 양은 아닙니다. 하지만 충분히 배정 가능한 수준인데 실권주가 발생한 점은 안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은 양은 아니기에 상장일 유통물량 증가는 65억 원 수준입니다. 대신 밸런스 10호 스펙의 상장일 변경으로 동시상장이 되었습니다. 동시상장은 상장일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두 종목 모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스펙의 상장 유통물량은 100억 미만입니다. 규모가 작은 수준인 점은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일차 증권사별 차이가 상당히 나고 있지만 2일차에는 서로 활발하게 이동하면서 차이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일차 경쟁률이 낮은 증권사들은 상대적으로 배정 수량이 적은 증권사입니다. 해당 증권사에 막판에 청약이 몰려 빠르게 경쟁률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청약이 몰리는 경우 이체가 되지 않고 청약 신청이 지연되기도 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을 하시는 분들은 무리 없이 청약을 잘 마무리하시고 상장에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혹시 영상에 잘못된 점, 보충이 필요한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영상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